부동산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고 투자 대상을 포착하고 투자하실 눈을 키우셔야만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눈과 판단입니다. 제 다음 투자 대상은 바로 여러분의 안목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경매가 받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좀 경매를 쉽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안내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까요? 오늘은 경매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안전하게 쉽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경매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권리 투자 경매라는 걸 이제 새롭게 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 투자 경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내가 먼저 인수를 해가지고 낙찰받는 방법입니다. 요즘 그래서 경매로 낙찰받기가 힘든데 실질적인 부분으로 MPL 경매 또는 권리 투자 경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MPL도 그런 부분으로 하나 갈 수 있는 경매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먼저 함께 확인할까요? 네, 먼저 시그널 영상 보시고 다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빌린 돈을 돌려주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법원이 나서서 중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사건이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와 비슷한 것으로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란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세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에게 세금을 걷는데요.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그런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서 부동산 매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요. 개인 간의 돈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세금 등의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각은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경매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이 시간에는 제가 권리투자 경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게 등기부상에 인수되는 인수해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임대차상에서 권리를 투자해서 어떤 입찰하는 방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권리 방식이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제 방식대로 하시면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목적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임대차 권리 분석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진행 결과가 감정가가 1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 감정에서 쭉 시작해서 지금 어때요? 51%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51%면 어때요? 반값이죠. 자, 이러한 물건이 실질적으로 물건 분석 시간이 아니어서 권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임대차상에서 어떤 인수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경매로 반값에 살 수 있다면 훨씬 어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부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분석을 했는데 먼저 법원 물건, 법원에서 먼저 경매 신청했으니까 법원으로 그 비용이 가장 영순위로 배당이 되겠죠. 자, 먼저 본 물건의 근저당권이
17년 8월 30일 날 17년 8월 30일입니다. 채권액이 9천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 배당금 그러면 어때요? 최저가로 배당받아갔죠. 1순위지만 9천만 원이지만 3,3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게 됩니다. 미수금.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이만큼 반값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임의 경매로 이 근저당권자 1순위가 경매로 신청을 했죠.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권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임차인이 어때요? 02년 2월 11일 날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때요? 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이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말소 기준이 되는 이 근저당보다 더 선순위 임차인이 되다 보니까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보증금도 인수를 해야 되고 그 임차인이 기간 있죠? 임대차 기간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남아있는 기간도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세대 열람을 통해서 2년 계속 어때요? 갱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감은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그 목적물의 범위라고 하죠. 범위. 방 한 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가,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가, 이 부분도 아직 모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수 권리가 있으면은 입찰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위의 권리들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물건들은 초보자들은 입찰을 안 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감을 잡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반값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경매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아는 만큼 많은 것들이 저렴한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투자 경매로 해서 방금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방금 했던 말들을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권리투자 먼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어때요? 입찰자 입장에서 매수를 해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는 어때요? 민법상의 채권이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후순위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권리 조건이 있죠.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력 자체는 양도양수, 새로운 사람에게는 양도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한 권리투자 경매로 임차권을 인수해서 입찰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임차인과 현재 입찰자가 어떤 합의야, 조건부 부분이 된다면은 훨씬 더 명도에서부터 입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투자 경매는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권리를 양도양수한다.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해서 입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배당 가능한 임차인,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면 그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를 했으면 어때요? 이제 본 물건에서 거주를 하지 않고 이전을 하겠다, 이사를 가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사표시인데 이분들한테 어때요? 배당을 위임을 받는 거죠. 위임장을 받아서 입찰자가 배당을 받고 이분들은 어때요? 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데서 빠른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자, 그 다음 임차인 대항력이 인수 여부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수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투자 경매 방식에서 임대차를 양도양수해서 입찰하는 방식론은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아셔야지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를 양도양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임차인의 권리는 그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고 했습니다. 종기일 이후에 여러분이 시점 자체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임차인을 만나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양수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권리투자 경매, 권리에 투자해서 입찰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배당 요구하지 않는, 방금 제가 먼저 얘기했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 어떻게 양수할까요?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자, 선순위 권리는 인수 권리라 했죠. 인수 권리. 이 권리는 보증금, 아까 얘기했던 보증금과 기간 또는 범위 이 자체를 낙찰자가 인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먼저 그 선순위 임차인은 권리 신고하지 않는 진성이면 만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나는 계속 거주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 매매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물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은. 그럼 채권을 양도항수한다는 건 채무자에게 송달해서 10일 이내에 뭐 해야 돼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배당 요구한 후순위 임차인이죠.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는 양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배당 유의 조건부로 배당 위임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